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새 인물론 그리고 청년 이 두 가지가 표심을 가를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연초부터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었던 곳도 전세대 계약을 마치며 완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기부금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청주시가 백제 유물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학예사의 해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청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총선 때마다 승패를 가른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슈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역대 총선 승패를 가른 주요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18대는 한반도 대운하와 뉴타운 건설, 19대는 무상복지와 한미 FTA, 20대는 공천 파동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럼 21대 총선 이슈는 뭐가 될까? 가장 먼저 새 인물론, 이른바 물갈이론입니다. 지난 3번의 총선 결과를 보면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당이 제1당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염두한 듯 당마다 30에서 50% 현역 교체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충북에서는 5선 도전 성공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20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입니다.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라는 현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어려운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교육과 공정 문제까지 관심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더 이상 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번 총선은 아마 청년 문제가 그냥 커다란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경제도 표심을 좌우하는 전통적 이슈입니다. 여기에 양성평등, 지역 불균형 등 세대별, 성별, 지역별로 다양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는 어느 때보다 이슈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정당 투표를 통해 주요 이슈와 관련한 유권자들의 소신 투표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넘어서 이제는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완판 단지가 속출하는가 하면 주말 이틀 새 무려 100세대 넘게 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청주시의 공급 조절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견본주택에 100% 분양 완료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청주 잠두봉 공원에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한 1112세대 분양 계약이 100% 완료된 것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된 율량동의 이 아파트도 최근 전 세대 계약을 마쳤습니다. 동남지구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 단지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대거 사자에 나서면서 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주변 가장 많은 지역분들이 용암동 그리고 금천동이나 분평동 이 지역분들이 많이들 저희 아파트를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저기서 완판 단지가 속출하면서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청주 분양시장 침체로 1년간 문을 닫고 있다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새로 개장한 이 단지는 주말 이틀 새 무려 100세대 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주문한 분양 홍보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물량 대부분이 소진된 것입니다. 홍보물 발주만 들어가고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틀 양간에 너무 빨리 분양이 되다 보니까 사실 관계자분들도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좀 놀라고 계십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이 연초부터 끌어오르면서 주택업계는 가능한 공급 시기를 앞당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과잉 공급 비난에 시달렸던 청주시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 수급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그동안 위탁 운영해왔던 백제 유물전시관을 올해부터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15년 동안 일해온 한 학예사의 해고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한영희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청주 백제유물전시관에서 학예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부터 운영을 맡아왔던 청주문화원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한 씨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어떠한 사유나 그런 문서상으로도 통보 없이 그냥 열세를 달라는 것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청주시는 민간 위탁기관, 즉 청주문화원 소속 직원의 고용 승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용의 책임은 없다라고 답변. 하지만 청주시의 주장과는 달리 한 씨의 지난 15년 동안의 급여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급여 지급 주체는 모두 청주시 기관으로 볼 수 있는 백제유물 전시관으로 돼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이 위탁 운영을 맡기 전인 2007년에도 한 씨의 연봉계약서에는 당시 청주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도 백제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고용의 주차인 사용자는 백제유물전시관이 분명합니다. 청주시가 현재 2년 계약직 형태의 학예사에 대한 신규 채용 공고를 띄운 가운데 한 씨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전국 최초의 제천 청풍호 수상 비행장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제천시와 약속했던 계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이륙하는 수상 비행기. 하늘에서 내려보는 청풍호의 금수산 자락은 말 그대로 절경입니다.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개항한 청풍호 수상 비행장입니다. 당시 제천시는 내로라 하는 관광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상비행장 위탁업체의 운영난이 이어지면서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가 운영 중인 수상비행기는 4인승 1대뿐. 조종사를 제외하면 탑승 인원은 고작 3명이고 지금까지 전체 이용객 수도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사업자 근무할 때서부터 수익성 있니 없니 말 많고 그래서 하반기 간신히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다가 지난해 들여오기로 한 10인승 비행기 도입은 이미 해를 넘겼습니다. 제천시는 계류장 사용료 1,500만 원의 납부와 10인승 수상 비행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올해 초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었지만 업체가 최근 사용료를 냈고 비행기 도입을 약속해 기한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해 준 상태입니다. 다만 10인승 수상 비행기의 실제 도입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17일까지 결과물 안 내놓으면 우리는 해지를 하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항공 운항 증명 발급에 또다시 1년 가까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강제 이주 등의 아픔을 딛고 러시아에 정착한 고려인 후손들이 도교육청의 초청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래 학생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고운 노란색 한복을 입은 고려인 학생들이 창작무용 벼춤을 선보입니다. 세찬 바람을 이겨내고 누렇게 익은 벼가 질곡을 딛고 러시아에 당당히 정착한 고려인들의 삶을 닮았습니다. 한국 학생들과는 서툰 솜씨지만 K-팝 공연 연습도 열심입니다. 도교육청의 초청으로 처음 충북을 찾은 러시아 우수리스크 지역 고려인 학생들입니다. 조상들이 러시아 땅을 밟은 지 100년 세월이 훌쩍 넘은 고려인 4, 5세대 후손들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민족학교에 다니며
한민족임을 잊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적인 저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코리인이란 것을. 6박 7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려인 학생들은 음성에 사할린 이주 동포들을 만나고 충북과 서울 각지의 문화, 역사지 등을 돌며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또래 학생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진한 동포회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 같고 생김새도 같고 공통점도 많아서 되게 신기했고 저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외국에서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 사는 조국을 뒤에 가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충북교육청은 고려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고려인 후손들이 충북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2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 214명에 비해 6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도내 시군별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4분기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34건으로 한 해 전보다 5.5% 감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충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도시 충주 재창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300인 이상 기업 1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엄태영 전 제천시장도 제천 단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적 강점을 살려 중부권 최대의 문화관광산업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청주방송과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가 4회 충북봉사대상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충북봉사대상은 단체와 개인에게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과 특별상을 수여하며 학생봉사대상 3팀도 선정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사천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1동, 청주 율량동 신세계 약국에서 각각 100만 원, 청주 율량 대원 칸타빌 4차 아파트 입주민 1동이 8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강서 1동 정인수 씨, 청주 강서 1동 우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각각 15만 원, 청주 내수초등학교 학생 1동 13만 7,600원, 제주조림 이승호 씨, 청주 강서 1동 대주피올의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덕상사에서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강서 1동 38통 주민 1동, 청주 강서 1동 GS 편의점 유광순 씨, 청주 강서 1동 36통 이성구 씨께서 각각 5만 원, 청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2학년 1반 24,200원 이효주, 임정순 씨께서 각각 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